자, 오늘 문학을 할 건데 어디를 볼 거냐? 맨 처음부터 보면 돼. 맨 처음부터. 자, 그래서 맨 처음부터 1페이지에 뭐부터 나와 있느냐? 옹고집전부터 나와 있잖아. 얘부터 볼 거야. 얘부터. 자, 칠판 한번 봐봐. 요거는 봐봐. 내용은 쉬워. 그리고 이거 어렸을 때 이거 다 읽어봤지? 어렸을 때 이거 막 전래동화 이런 데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 여기에서는 뭐에 초점을 둘 거냐?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사실 옛날에 기출문제로도 나왔었거든. 그지? 그래서 말하기 방식이랑 갈등 해소되는 걸 똑바로 봐야 돼. 자, 그럼 칠판 봐. 일단 얘는 무슨 소설이냐면 판소리개 소설. 얘는 판소리개 소설이야. 자, 판소리개 소설이라는 게 뭔지 알지? 원래 뭐 했었다가 판소리 사설로 공연이 되다가 그게 나중에 소설로 정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판소리개 소설이라 그러고 판소리개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일단 얘는 중간중간에 요게 많이 나와.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 해서 얘가 어떤 거냐면 약간 끝날 때 있잖아. 무슨 느낌으로 끝나는 거냐? 뭐뭐 구나, 뭐뭐 하소, 뭐뭐 보소 이렇게 끝나는 거. 이런 걸 판소리 사설문체라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뭐 했었던 거? 공연했던 거잖아. 그래서 창자가 소리꾼이 있잖아. 관객들한테 말 거는 것처럼 소설도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 나와. 뭐뭐 거동보소, 뭐뭐 하소 하고 어때? 직접 뭔가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말투 이런 게 나타나. 그런 걸 뭐라 그런다? 판소리 사설문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나타나느냐? 얘가 원래는 봐봐봐. 판소리 사설인 거니까 공연을 했었던 거잖아. 노래로 부르고 그리고 안일이로 이어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가 있느냐? 여기도 똑같아. 운문체가 있어. 그래서 얘가 운문체랑 산문체가 섞여 있다. 알겠지? 우리 운문체라는 건 운율이 있는 거, 산문체는 없는 거잖아. 그럼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고. 그리고 잘 봐봐. 운문체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보통 있잖아. 사음보가 나타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열거법, 대꾸법, 반복법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통 어때? 운문체인 거. 이렇게 운율감 느껴지거든? 그리고 원래 있잖아. 열거, 대꾸, 반복하면 운율감이 느껴져.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등장한다. 운문체 플러스 산문체. 이것도 판소리개 소설의 특징.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판소리개 소설은 특히 이게 많아.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나온다. 알겠지? 우리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서술자가 있잖아. 작품에 개입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논평을 해야 돼. 논하고 평한다. 그리고 이 편집자적 논평은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냐? 서술자의 개입 안에 들어가는 거.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서술자는 어디에 있어? 작품 밖에 있는 거거든. 그럼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다가 뭐라는 거야? 개입을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런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판소리개 소설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 해학, 그리고 뭐 풍자가 많다. 알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있잖아. 해학과 풍자가 나타나는 것을 무슨 미라고 하느냐? 이런 걸 골개미라 그러지. 그지? 그래서 해학은 웃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풍자라는 것은 뭐의 의도가 있는 거? 비판의 의도가 있는 거. 근데 그 비판을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돌려까기를 하는 거야. 다른 대상에다 빗대거나 돌려서 까는 거. 이런 걸 풍자라고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옹고집전에도 있잖아. 요 특징이 다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판소리개 소설이라는 건 뭘 배경으로 하는 거냐면 조선 후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 그럼 옹고집도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옹고집이라는 게 어떤 애냐면 조선 후기에 어떤 애들이 등장하냐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일반 평민들이 등장을 해. 알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신분제도가 점점 동요가 되고 그러면서 일반 평민인데 어때?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야. 그리고 특히 상인 같은 거. 그지?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일반 평민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 옹고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애가 돈은 많아. 알겠죠?
근데 얘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돈은 많아졌는데 근데 얘가 어떤 거냐?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타락한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어떻구나. 옹고집 같은 애들이 진짜 있었구나. 됐죠? 돈은 많으니까 애들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지키지 않아? 도덕과 윤리를 잘 안 지켜.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있잖아. 옹고집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얘가 악행을 일삼는 게 나타나거든. 그죠? 그래서 그 악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가 바로 뭐야? 효. 어머니가 있어. 늙은 어머니야. 근데 늙은 어머니를 봉양을 똑바로 안 해. 어머니가 늙었는데 있잖아. 정말 추운데 엄마한테 불도 안 떼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냐면 얘가 불도를 경시를 해요. 알겠지? 그래서 누가 오냐? 스님이 얘네 집에 시주 좀 해달라고 찾아오거든? 그러니까 얘가 개빡쳐가지고 있잖아.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지금 스님을 드립다 패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미친놈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행을 지금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쓴 거냐? 얘가 악행을 저지르니까 초월적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새끼를 혼내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런 옹고집이 바로 뭐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원래 판소리계 소설은 다 뭐다? 조선 후기 사회상이 있는 거다. 됐죠? 자, 그리고 얘는 또 판소리계 소설이면서 또 중요한 게 무슨 소설이냐? 송사소설. 얘는 중요한 게 또 송사소설이야. 알겠지? 그래서 송사한다는 게 뭐냐면 조선 후기 이런 소설들이 많이 나오거든. 얘가 뭐냐면 재판을 하는 거야. 알겠죠? 송사는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그 재판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게 송사소설인 건데 다른 송사소설하고 좀 다르다?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는 과정이 어떤 거냐? 잘 봐봐. 실용가가 있고 알겠죠? 실용가가 진짜 옹고집이란 뜻이야. 그리고 누가 등장하는 거야? 허옹가가 등장해. 얘가 어때? 가짜 옹고집이라는 뜻인 거야.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있잖아. 싸우는 거야. 우리 허옹가는 누가 보낸 거야? 도사가 보낸 거거든. 도사가 있잖아. 일부러 가짜 보내가지고 이 새끼 엿먹으라고 한 거야. 그치? 혼 좀 나보라고. 그래서 둘이 싸움이 벌어져. 요런 싸움을 뭐라고 하는 거냐? 이런 걸 진가쟁주라 그래. 알겠죠? 진가쟁주가 뭐냐면 진짜와 가짜가 주인 자리 두고 다툰다 이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소설들이 많이 있었어. 알겠죠? 누가 진짜인지 있잖아. 그걸 가리는 거야. 이렇게 진가쟁주 모티프가 나타나요. 그럼 둘이 이렇게 어때? 재판을 해. 그죠? 근데 재판하는데 오히려 있잖아. 허옹가가 자신의 가족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등의 내력을 더 샅샅들이 알고 있어. 알겠죠? 그죠? 허옹가가 이거를 진짜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고 봐봐. 사또가 무엇을? 허옹가를 뭐라고? 진짜라고 판결을 해줘. 그럼 주의할 점이 있잖아. 다른 송사소설은 있잖아. 이렇게 사또가 잘못된 판결을 하면 그럼 당사자가 되게 억울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굴 비판하는 거야? 사또를 비판하는 거잖아. 근데 잘 들어.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사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봐봐봐. 이 상황에서 실용가의 억울함을 부각하고 이런 실용가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드러낸다. 그럼 틀린 거지. 그죠? 일부러 이 새끼 벌 주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사또가 허옹가를 진짜라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는 했으나 이러한 잘못된 판결이 결국은 다 뭘 하기 위한 거다? 실용가를 벌 주기 위함이다. 알겠죠? 이것도 사실은 뭐냐? 다 도사가 짠 판이잖아. 알겠지? 거기에 지금 도사가 등장하는데 도사가 이 판을 모두 짠 거야. 그래서 그 짠 판에서 결국 실용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통해서 야, 너 이 새끼 너도 한번 엿먹어봐 이거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송사소설이 나타나는 거고 그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끝나는 거야? 마지막엔 어차피 이거죠? 뭐 권선징악. 알겠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 어때? 개과 천선. 실용가가 뭐 하게 돼? 개과천선하게 되는 거. 알겠지? 되지? 그래서 얘가 잘못을 깨닫고 있잖아. 선하게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게 있는 거지. 뭐는 없어?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아닌 거야. 됐죠? 이게 바로 뭐다? 이런 소설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도가 바뀌는 거 이런 건 없으니까.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봐봐. 우리 EBS 교재에는 어느 장면인 거냐? 이거랑 살짝 비슷한 게 예전 평가원에 나왔었어. 지금 어떠니? 이렇게 둘이 싸웠어. 여기죠? 근데 앞에는 좀 잘렸어. 얘가 오히려 술술 어때? 집안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또가 얘는 진짜, 얘는 가짜라고 판단하는 거. 그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봐. 옹진골 옹단촌에 살고 있는 옹고집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기로 유명한 수전노였다. 수전노가 뭔지 알죠? 자린고비. 그지? 이를 보다 못한 한 도사가. 그럼 도사의 답이 출거봐. 도사의 답이 출구고 거기다 이렇게 쓰면 돼. 초월적 존재라고 쓰면 돼. 알겠지? 얘는 바로 초월적 존재인 거야. 이 도사가 있잖아. 얘가 그리고 뭐가 되는 거? 옹고집을 벌하는 주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옹고집의 집에 허수아비로 만든 허운가를 보내. 알겠죠? 그러니까 허운가를 뭐로 만들어? 허수아비로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 허수아비로 허운가를 만든 거니까 우리 이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 전개적이죠? 그래서 소설의 전개적인 성격도 나타납니다. 허운가를 보내고 허운가하고 진짜 옹고집인 실혼가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며 여기 비출거 시비가 벌어지며 둘은 사또 앞에 서게 된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송사라고 한다. 알겠지? 이런 애들을 송사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사또가 들어. 그럼 얘기해. 그 손이 참 옹좌수라. 사실 진짜 옹고집이라고 판단한 대상이 누구야? 가짜인 거죠. 그지? 그래서 당상에 올려 앉히고 기생을 불려 이 양반께 술을 권해라. 그럼 이 양반이 바로 허운가야. 그럼 일색 기생이. 우리 일색이 뭐야? 요 색이 누굴 뜻해? 미인. 미인을 일색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미인들이 있잖아. 기생들이 술을 들고 건주가를 화답해. 그럼 누구에게 술 권하는 거야? 가짜 옹고집한테 술을 권하는 거죠. 얘가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잘 들어. 아까 선생님이 판소리계 소설이라서 뭐가 있다 그랬었더라? 운문체가 있다 그랬죠. 여기가 운문체예요. 봐봐봐.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몇 음보 느껴져? 4음보 느껴지고 AA, BA 구조. 운율감 느껴지죠? 그치?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4음보 율격의 AA, BA 구조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봐. 이 술은 술이 아니라 한무제 승노반에. 자, 우리 한무제라고 해서 뭐가 나타나? 중국 고사 속에 인물이 나오죠. 그치? 한무제가 있잖아. 옛날에 어때? 이슬을 받는 쟁반이라 그래서 걸 보고 승노반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요 승노반에 이슬 받으니까 쓰나다나 잡수시오. 우리 술권할 때 이런 말 쓰잖아. 뭐라 그래? 야, 이건 술 아니고 약이야. 마셔. 약간 이런 것처럼 얘도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이거는 이슬이야. 마셔. 이러는 거지. 그지? 쓰나다나 잡수시오. 그럼 옹자수가 그 옹자수 봐. 요 옹자수는 어때? 사실 가짜야. 허운간 거죠? 그럼 얘가 흥을 내어서 술잔을 받아들고 하는 말이 그럼 기억이 누구의 말입니까? 허운가의 말이야. 근데 칠판 봐. 허운가가 말하는 걸 통해서 얘가 굉장히 어떤 애라는 게 드러나느냐. 되게 애가 능청스러워. 알겠지? 지금 가짜인데 진짜 연기 개 잘하는 거야. 엄청 능청스러워. 그럼 기억에서 봐. 아이고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을. 세간이 뭡니까? 재산. 그지? 재산을 저놈에게. 사실 저놈이 진짜잖아. 다 빼앗기고 이런 1등 미색이 이렇듯 만난 술을 못 먹을 뻔했다. 그러나 성주 덕택에. 성주가 누구예요? 사또. 아, 사또님 덕분에 흑백을 가려주시니 여기서 흑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시비. 그죠? 옳고 그름. 흑백을 가려준다는 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야. 가려주니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은혜 잊지 못하겠대. 잠깐 미네 집에 나오시오. 막걸리 한 잔 대접하오리다. 이거 누구에게 얘기한 거야? 사또에게 말한 거. 알겠지? 사또한테 있잖아. 자기 스스로를 봐봐봐. 스스로를 뭐라고 칭해? 민이라고 칭하죠? 이 민이 뭐야? 백성민자잖아. 그러니까 일반 백성을 뜻하는 거고 스스로를 어때? 겸손하게 낮춰서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사또님 저희 집에 잠깐 나오세요. 제가 어때? 막걸리 한 잔이라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그랬더니 지금 사또가 뭐라 그래? 그는 염려 말게. 그럼 그는 염려 말게 할 때 그는에 담 출거봐.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게 바로 누구야?
사실은 진짜 옹고집인 거죠. 처치하여 줌세. 그러니까 자기가 저 새끼 처치해 주겠다고 한 거야, 사또가. 그래서 누구 불렀어? 시롱가 불렀죠. 네가 흉측한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을 탈취하려 하였으니 그럼 출거봐. 남의 세간 탈취에다 출거. 남의 세간 탈취. 자, 그래서 사또가 볼 때는 이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진짜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라고 한 거지. 그지? 근데 사실은 얘가 진짜인 건데. 됐죠? 자, 그래서 남의 세간 탈취하려고 하니까 네 죄상은 마땅히 의율정배. 우리 봐봐봐. 한자 그대로 보면 돼. 봐봐. 요렇게 끊으면 되는 거야. 율이 뭐냐면 얘가 법률자야. 법에 따라 정배가 뭐냐? 유배. 알겠죠? 너 이 새끼 너 죄 지은 거 보면 법에 따라서 너 유배 보내야겠지만 고의로 안세하니까 내가 있잖아. 내 뜻대로 너를 어때? 편안하게 보내주려고 한대. 근데 사실 이게 편안히 해주는 게 아니죠? 그냥 어때? 유배는 안 보내주겠다. 이 뜻인 거야. 밥 비워서 물리치라 하면서 대곤 30도를 맹치해서 뒤지게 패는 거죠. 그러면서 업문 죄목을 해. 그러니까 죄를 묻는 거지. 너 이제도 옹가라고 하겠냐? 너 이제도 지금 계속 진짜라고 우길 거야? 그 다음 실옹가가 생각하되 밑줄 만일 옹가라고 하다가는 곤장 밑에 죽을 듯하니 에답이 출거. 그럼 거기다가 써놔. 실옹가의 내면을 직접 제시한 거죠. 얘가 계속 진짜라고 우기다가는 뒤질 것 같은 거야. 맞아서. 그지? 그럼 잘 들어. 그럼 이렇게 봐봐봐. 저 안 우길게요. 저 진짜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얘가 잘못을 뉘우쳐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지? 지금 뒤질 것 같으니까. 나 이렇게 더 맞다간 뒤질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 옹가 아니요?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봐. 옹가 아니고 처분대로 하라는 것 자체가 얘가 뭐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알겠죠? 잘못 반성은 이 뒷장면인 거야. 그지? 소설은 뭐가 중요해?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못 반성은 뒤에서 하는 거야.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럼 아전이 호령에 장체 안동해서 저놈을 월경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몽둥이야. 알겠죠? 야, 우리 몽둥이 갖고 안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얘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 알겠지? 야, 몽둥이 하나 갖고 저 새끼 데리고 가서 뭐 시켜? 월경 시켜. 월경이 무슨 뜻이야? 원래 어때? 국경을 넘는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어디로 보내? 이거야. 마을에서 여기서는 쫓아낸다는 의미. 여기서 월경은 마을에서 쫓아낸다는 의미인 거야. 됐죠? 저 새끼 딴 마을로 쫓아내 라고 한 거지. 그지? 그럼 벌떼 같은 군노사령들이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 일시에 달려들어서 온갖 상투를 잡아서 휘 둘러 내쫓으니까 그럼 실온가가 또 내면 직접 나오죠. 할 일 없이, 우리 할 일 없이는 어쩔 수 없이란 뜻이야.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대성통곡해. 아, 답답하다 내일이야. 꿈이냐 생시냐 어찌해 옳단 말인가. 차소희랑 미지의 기로다. 차소희랑 미지의 내 눈앞에 닥친 불행이로구나. 내 눈앞에 닥친 뭐다? 재앙이로구나. 이 뜻인 거지. 그럼 봐봐. 여기서도 아직 잘못 반성 안 한 거예요. 알겠죠? 아직은 잘못 반성 아니야. 그럼 그 다음 봐봐봐. 무지한 고집이 놈. 이제서야 밑줄거. 개과 애통에다 밑줄거. 그래서 요 밑이 뭐 하는 장면이야? 개과 잘못 반성하는 장면이야. 됐죠? 인과관계, 시간 선후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밑에서부터가 이제 잘못 반성인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얘가 잘못을 반성해. 뭐라는지 봐. 나는 죽어마땅한 놈이거니와 당상 학발이 뭐야? 흰머리. 알겠죠? 엄마 흰머리야. 학발 우리 모친 늙은 어머니죠. 모친 다시 봉양하고 싶어. 어여쁜 우리 아내 월하의 인연을 맺어서 1월로 본증을 잡고 삼고 천지로 맹세해서 100년 종사했더니 100년 종사에다 출고. 그럼 아내랑 나랑 100년 동안 뭐 하기로 했대? 함께 살기로 했대. 우리 이런 걸 한자어로 뭐라 그러더라? 백년해로 라고 부르죠? 아내랑 뭐 했었던 거야? 100년해로 하기로 약속했던 거야. 근데 독수공방 정박해서 임없이 홀로 누워서 전전반측 잠 못 들어 수심으로 지내는가? 그럼 잘 봐봐. 독수공방 정박한데 임없이 홀로 누워 전전반측 잠 못 들어 수심으로 지내는가 하고 니은 밑줄에서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 가면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니은은 뭐냐면 자신의
아내를 염려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염려하는 거야. 야, 나 없으면 아내 혼자서 어떡해 이렇게. 그지? 슬아의 어린 새끼가 금옥같이 사랑해서 어릴 때 선마둥둥 내 사랑 후두둑 후두둑 엄마 아빠 눈에 한마 나 죽겠네. 가족들 생각이 나는 거죠. 아마도 꿈인가 생신가 꿈이어든 깨일어라 하고 지금 이제 잘못 반성이야. 됐죠? 자 이제 끊어. 허옹가 앞에서 끊고 밑줄그어 거동보소에다가 출거 허옹가 거동보소에다가 출거 됐지? 자 그리고 봐봐. 그럼 거동보소 아까 배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 부른다. 알겠지? 요런 애들을 판소리, 사설, 문체라 그래. 그리고 다음 문장도 밑줄 그을 거야. 다음 문장도 밑줄 그어나 자, 득송하고 돌아올 때 의기양양하는 거동이 참으로 제법이로구나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편집자적 논평. 됐죠? 편집자적 논평이 다음 문장에 나타나는 거죠. 됐지? 득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득송은 송사에서 이김, 이 송사에서 이김이란 뜻. 알겠죠? 그래서 허운가 보고 있잖아. 서술자가 평가를 한 거야. 아이고 이 새끼 지금 송사에서 이고 돌아오는 의기양양하는 게 참으로 제법이로구나. 얼씨구나. 졸씨고 손춤추면서 노랫가락 졸씨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조롱을 해. 그럼 여기서 조롱이라는 건 누구를 놀리는 거야? 진짜 옹고집을 놀리는 거죠. 그런 말들이 봐봐. 허허 흉악한 놈. 밑줄 그어. 허허 흉악한 놈 할 때 흉악한 놈은 누굴 뜻하는 거야? 실용가를 뜻하죠. 알겠지? 그래서 우리 봐봐봐. 옹고집전은 요즘에 내용일지가 중요한 거 알죠? 출제진이 어떻게 문제 내기 딱 좋냐? 사람 바꿔서 문제 내기 딱 좋아. 여기 지칭하는 말들. 알겠지? 실용간지 허용간지. 어허 흉악한 놈. 하마터면 우리 고운 마누라 빼앗길 뻔했다. 애가 진짜 연기 잘하고 있는 거죠. 지가 진짜인 척. 하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희색이 만화나니. 우리 칠판 봐요. 희색이 만화나다 할 때 요 희자 무슨 희자? 기쁠 희자. 알겠죠? 기쁨이 만한 얼굴에 가득하니까. 됐지? 그리고 다음 가중제인이. 자 그럼 봐봐봐. 가중제인이 이게 뭐냐면 가중 집안. 그리고 그 다음 제인 모든 사람. 제자가 모두 제자야. 알겠지? 그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 득송했단 말을 듣고 누가 득송했어? 허운가가 득송한 거죠? 얘가 송사에서 이겼다는 말을 듣고 자꾸 물어봐. 오 득송하였소? 허 그리하였네. 그새 편안히 계신가? 새가는 고사하고 하마터면 자네 놓칠 뻔했네. 원님이 명찰에서 명찰 밑줄 그어요. 명찰이 무슨 뜻? 현명하다. 알겠죠? 사리 판단이 분명한 걸 명찰이라 그래요. 여기서 원님은 당연히 사또겠죠. 아 사또님이 명찰해 주시기로 자네 얼굴 다시 보니 그럼 자네 얼굴에다 밑줄 그어. 여기서 자네는 누구냐? 아내. 실용가의 아내를 뜻하는 말이야. 알겠지?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다음 페이지. 불행 중 다행이로구나. 애가 아주 능청스럽게 연기를 잘해. 그지? 자 이렁저렁 그렁저렁 날이 저물어 허운가가 실용가의 아내를 데리고 종야. 종야가 무슨 말이야? 밤이 깊도록. 종야라는 것은 밤이 깊도록 아내를 데리고 종야 언어 수작. 언어 수작한다는 게 무슨 말? 대화 나누는 거. 알겠지? 요즘에는 수작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 좀 쓰이지만 이땐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 말을 주고받는 걸 수작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원앙금침을 펼쳐놓고 동침하여 누웠으니까 밑줄 양인 심사 깊은 정에 좋은 마음 측량 없다. 에다 밑줄 그어. 그럼 둘이 지금 어때? 동침하고 누웠다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느껴지는 정을 한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운우지정이라 그래. 운우지정이라고도 하고 운우지락이라고도 합니다. 구름과 비의 정이라고 해서 남녀 사이의 깊은 애정을 뜻하는 말. 됐지? 그럼 이같이 즐기다가 잠깐 잠을 들어서 꿈을 얻었어. 그럼 꿈에다 밑줄 그어봐. 요 꿈이 뭐냐면 지금 아내가 태몽을 꾼 거야. 알겠죠? 그지? 아내가 태몽을 꾼 거야. 근데 태몽이 있잖아. 칠판 봐. 뭐가 떨어지는 거냐? 허수아비가 떨어져요. 그럼 봐봐. 그래서 허운가가 듣고 뭐라 그래? 그거 태몽이라 그러거든. 그지?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뭐라는 거야? 얘네가 낳는 애들이 바로 지금 허수아비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가짜인 거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꿈을 얻었어.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져? 허수아비가 무수히 떨어져 내리거들 문득 깨달으니까 남가일몽이라. 남가일몽이 무슨 말이하고 똑같은 거냐면 남가일몽, 일장, 춘몽 똑같은 말입니다. 다 뭐다? 하룻밤 꿈에 불과하다. 알겠죠? 우리 지난주에 어때? 꿈 나오는 중요한 소설 배웠죠? 뭐 배웠어? 대관제 몽유록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꿈꾸는 거 환몽구조라고 하잖아. 자, 얘도 지금 어때? 하룻밤 꿈이었대. 지금 허수아비가 막 떨어진 걸 꾼 거야. 그럼 허운가를 보고 아내가 뭘 얘기해? 몽사, 꿈 얘기를 한 거야. 그럼 허운가가 얘기하죠. 오, 그러할시 분명히 아무래도 잉태할 듯하니 태몽이라는 거야. 꿈과 같을진데 허수아비 떼를 낳을 듯하니. 그러니까 암시하잖아. 얘네 어차피 허수아비인 거고 결국은 뭐다? 진짜가 아니다. 알겠죠? 뒤에 보면 애들도 다 없어지잖아. 결국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 나을 듯하네. 그래야 나 앞으로 닥쳐올 일을 보리라. 됐죠? 그래 허운가가 뭐라 그랬어? 태몽이라고 알려줬죠? 1억으로 열사, 14기 차, 4기 달이야. 그럼 지금 어때? 10개월이 흐른 거죠? 그리고 10개월 후에 뭐래? 출산을 하는 거야. 그럼 미출구어 1엄에 14기 참외에다 미출구어 갑자기 10달 흘렀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 시간의 비약이라고 불러요. 갑자기 10달이 확 흐른 거니까 이런 걸 시간의 비약이라 그래. 뛰어넘는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합니다. 실혼가가 아내가 몸이 고내서 침석에 누워서 해태가 뭐? 출산을 하는데 진양성 중가가조에 개구리 해산하듯 진양성 중가가조 트풀이 나와 있지요. 집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사람이 애 낳는 걸 빗대어서 표현하는데 되게 어떠니? 거기 해학적이에요. 사람이 애 낳는 거를 어디에다가 비유하는지 봐. 개구리 해산하듯 직유법. 돼지가 새끼 낳듯. 알겠죠? 그래서 애를 엄청 낳는 거야. 무수히 펴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부지기수야. 부지기수가 뭔 뜻이야?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지. 그죠? 그럼 이렇게 해산해서 보니까 보던 바 처음이요. 듣던 바 처음이야. 그럼 실혼가 마누라는 미출고 감정 미출고 좋아라고 괴로움을 모르고 길러내더라. 그럼 잘 봐. 요 아내는 좀 병신 같죠? 의심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알겠지? 그지? 의심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리고 애 많이 나니까 어때? 그냥 기뻐서 잘 길러낸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끊어. 자, 그럼 이제 다시 누구 얘기로 넘어가? 실혼가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같이 즐겨할 때 실혼가는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세간처자 빼앗기고 팔자 없는 곤장을 맞고 세상에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에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신세 한탄하죠. 죽장망의 담표자로. 자, 칠판 봐요. 죽장, 대나무 지팡이. 죽장은 지팡이야. 그리고 망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얘는 집신이란 뜻이에요. 대나무 지팡이에다가 집신을 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어때? 단표자로. 자기 홀로 몸으로 있잖아. 만첩청산 들어가니 밑줄 공간의 이동. 얘가 이제 산으로 들어간 거야. 아까 어디에서 쫓겨났어? 마을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산에 들어간 거야. 그럼 산은 높아 천봉이고 고름 깊어 만학이라. 밑줄고 산은 높아 천봉이고 고름 깊어 만학이라. 아까 우리 무슨 채 나타난다 그랬어? 운문채 나타난다 그랬죠? 그럴 때는 보통 뭐다? 사음보, 대꾸법, 열거법 나오는 부분이다. 됐지? 산은 높아 천봉이고 돌은 깊어 만학이라. 인정은 고요하고 수목은 삼열한데. 다 뭐가 느껴져? 박자감 느껴지죠? 그럼 인정은 고요해. 사람은 안 다녀. 수목이 뭐야? 나무야. 나무가 삼열하다는 거 무슨 말? 빽빽히 늘어섰다는 거야. 산에 가서. 때마침 삼춘이라. 봄이에요. 알겠지? 그럼 잘 들어. 이제 봄이 됐어. 출림. 숲에서 나가는 비조. 날아다니는 새들. 산새들이 쌍거 쌍내. 미출구어요? 산새 미출구어. 산새 미출구어. 여기에 새가 얘네들이 달라. 성격이. 그럼 잘 들어. 산새는 뭐라 그랬어? 쌍거. 쌍내 한다 그랬죠? 쌍으로 왔다가 쌍으로 간다. 요겁니다. 알겠죠? 쌍으로 갔다가 쌍으로 온다. 됐지? 그러면 산새들은 못 떨어졌니? 못 떨어진 거 아니야? 자, 칠판 봐.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있어? 짝이 있는 거야. 알겠지? 산새들은 짝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누구는 짝이 없는 거야? 옹고집은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표시할 거야. 산새랑 누구랑 대조가 된다?
실온가의 처지가 대조가 된다. 알겠지? 산세하고 실온가의 처지하고 대조되는 거야. 산세는 짝이 있다. 근데 실온가는 짝이 없어. 됐죠? 그래서 우리 봐봐봐. 그럼 요 산세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런 애들을 뭐라 그래?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러죠. 실온가의 처지하고 대조되는 걸 통해서 실온가의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을 부각하고 있는 거. 그지? 자, 그럼 산세들은 쌍으로 갔다가 쌍으로 옵니다. 쌍거 쌍내 날아들째. 그지? 이거 왜 띄어서 있니? 원래 이거 붙였어야 돼. 날아들째. 요겁니다. 알겠죠? 날아들째. 요거야. 됐지? 그럼 날아들 때 슬피 우는 저 두 견은 근데 두 견은 누구 심리? 실온가의 심리랑 유사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울고 있어? 슬피 우는 거야. 그래서 칠판 봐. 여기에서는 실온가의 감정을 두 견에다가 이입한 거예요. 감정이입.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산세랑 두 견이랑 역할이 다릅니다. 산세는 실온가랑 대조, 두 견은 실온가하고 똑같은 거. 그지? 슬피 우는 저 두 견은 남의 심혈을 자아내어서 화총에 눈물 뿌려 점점이 맺어두고 부려기를 일삼으니. 자, 칠판 봐. 부려기가 뭐냐면 우리 두 견 우는 소리를 부려기라 그래. 알겠지? 그지? 이게 정확하게 나는 안 들어봤지만 뭔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부려기 약간 이런 식으로 운대요. 돌아오지 못한다. 약간 이런 느낌. 산세 울음소리를, 두 견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이를 삼으니까 슬프다. 이런 공산. 텅 빈 상에 아무리 철석간장이라도 아니 울고 못하리라. 자, 그럼 비출고 슬프다. 이런 공산 중에 아무리 철석간장이라도 아니 울고는 못하리라.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서술자 생각이죠. 야, 분위기 슬프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철벽인 남자라도 울지 않진 못할 거야. 이거거든. 그래서 거기다 써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쓰면 됩니다. 알겠지? 거기다 서술자 개입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듯 슬피 울 때 한 곳을 바라보니까 층암절벽상에 누가 있어? 백발도사가 있어. 백발도사 비출고하죠. 초월적 존재. 도사가 있어요. 초월적 존재. 그래서 도사가 있어. 청려장을 옆에 끼고, 청려장이 뭐냐면 지팡이에요.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를 청려장이라 그래요. 지팡이 옆에 끼고 반송가지. 반송이 뭐야? 소나무. 근데 소나무인데 있잖아. 큰 소나무가 아니라 키가 작은 소나무를 반송이라 그래. 그 반송가지를 휘어잡고 노래로 해. 후회 막금이로다. 하늘이 주신 죄를 수원수군하단 말인가. 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하는 말인 거냐. 야, 너 후회 막급이지. 하늘이 주신 죄, 너 수원수구, 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백발도사가 누굴 지칭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실온가를 지칭해서 말하는 거야. 알겠죠? 백발도사가 후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너 후회하고 있지. 근데 어차피 너의 죄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어? 이거지. 그지? 그럼 실온가가 들어.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가 합장 배례하죠. 손 모으고 인사해. 공손히 얘기하죠.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 천번 죽어도 사자 죽을 사자죠. 무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야. 억울함이 없다. 알겠지? 내 죄를 생각하면 1000번 제가 죽어도 억울함이 없어요. 만 번 죽어도 저 억울함이 없어요. 지금 어떤 거야?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명령하신 도덕하에 제발 살려주십시오. 자기 살려달라 그래. 당상에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에 원견지 한번 보는 거. 알겠지? 보기를 청한다. 이 뜻이에요. 저 한번 보기를 청해요. 그러면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 듯합니다. 미출고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 듯합니다. 여기서 말은 이렇게 했잖아. 저 가족들 한 번이라도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라고 했어. 근데 뒤에 보면 막상 가서 보잖아. 그럼 어때? 애틋하죠. 더 보고 싶은 거야. 자, 제발 살려주세요. 갖은 방법으로 애걸하니. 애가 막 애걸복걸하는 거지. 그럼 도사가 말해. 전지간의 몫을 놈아. 이제도 80당년 늙은 모친 냉동을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그럼 봐봐봐. 그럼 얘는 이미 어때? 도사는 이미 실온가의 악행을 알고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게 이 말을 통해 드러나는 거야. 실혼과의 악행을 이미 알고 있다. 그죠?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이 각응하고 너의 처자, 너의 아내와 자식들이 불쌍한 거로 방송하니. 자, 밑줄 그어요. 방송이 옛날에는 뭔 뜻이냐면 죄인을 풀어주다. 알겠죠? 지금 단어가 의미가 바뀐 거야. 지금은 전파를 내보내는 거. 그죠? TV 방송. 이럴 때 방송이라 그러잖아. 옛날에는 죄수를 내보내주는 걸 방송이라 그래. 돌아가서 개과천선해라. 개과천선해라. 하고 어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지. 그지? 너 가가지고 개과천선해. 안 하면 뒤져. 그죠? 그래서 부적을 써줘. 그럼 부적에다 출거봐. 그럼 부적에다 출긋고요. 요거 붙이니까 허언가가 다 뭐로 바뀌어? 허수아비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칠판 봐. 요런 걸 무슨 소재라 그래? 주술적인 소재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해도 돼? 전기적이라고 해도 되죠. 주술적이라는 게 어떤 거야? 신비로운 힘에 기대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부적을 써주면서 얘기해.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들어가면 괴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놀불견 갈데 없거든. 밑줄거. 갑자기 사라져. 알겠죠? 그럼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 그것도 뭐라고 써야 돼? 전기적이라고 써야죠. 비현실적. 됐지? 자, 그럼 시롱이 재빨리 돌아와. 제 집 문전에 다다르니 밑줄 공간의 이동. 알겠죠? 안에 아까 산에 있었죠? 갑자기 공간 이동한 거야. 고루거가 얘 뭐라 그랬어? 개부자라 그랬지. 그죠? 그 높은 집에다가 정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에다 밑줄 그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집안 풍경이 뭐 한 게 없어? 변한 게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담장 안에 홍련하는 나를 보고 반기는 듯 의인법. 거기 꽃들이 있잖아. 자기 보고 반기는 거였대. 의인법이야. 영산홍아 하고 지금 다 말 걸고 있죠. 의인법입니다. 잘 있더냐. 자산홍아 무사하냐. 그럼 이 장면 어떤 거야? 영산홍아 잘 있더냐. 자산홍아 무사하냐. 얘도 역시 어때? 운율감 느껴지죠? 대꾸법이지. 그리고 잘 들어. 거기다 우리 봐라. 의인화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실혼가의 감정이 뭐라는 거 알려줘? 반가움. 알겠지? 그지? 반가움이죠.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됐죠? 영산홍아 잘 있더냐? 자산홍아 무사하냐? 옛일을 생각하니 가끔씩 이작비. 자, 칠판 봐. 가끔씩 이작비. 요거야. 자, 칠판 봐요. 한자가 뭐냐? 요 이자가 벗이란 뜻이에요. 요렇게 쓰거든. 알겠죠? 그래서 뭐뭐지만으로 해석해. 그지? 그럼 가끔시라는 건 뭐냐? 가끔, 지금이야. 그럼 지금이 시, 옳다. 그죠? 지금은 옳고요. 자기 과거야. 옛날은 뭐 했다? 틀렸다. 그지? 그래서 후회하는 거야. 반성하고 있고. 알겠죠? 야, 내가 지금 있는 게 옳고 옛날에 내가 했던 악행들 다 틀린 거다. 하고 반성하는 거야. 그지? 옛집을 찾아오니 밑줄 죽을 마음 전혀 없다. 알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 한 번만 가족 보면 어때?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 거라 그랬죠? 근데 막상 보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알겠지? 실혼가의 내면이 직접 제시되죠? 아이고 가소롭다 허운가야. 이제도 네가 온가라고 장담할까? 하면서 들어가니까 마누라가 이 고등을 보고 심히 대경실색. 왜냐면 마누라는 어때? 지 옆에 있는 애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지? 아이고 자수님. 저놈이 천사를 맞았는지 또 와서 지랄하고 들어오니까 이를 어찌하리까? 근데 이럴 쯤 방에 있던 온가가 간데 없어요. 지푸라기 한 묶음이 있어. 다 전기적이죠? 그리고 허온가의 자식들도 다음 페이지 문득 허수아비가 되니까 가중제인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더라? 박장대소하더라.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좀 웃기지 않니? 갑자기 뭘 박장대소를 대소를 왜 해? 그죠? 고전소설이니까. 그리고 이제 좌수가. 그럼 좌수의 답이 출거. 요 좌수가 누구야? 실혼가. 알겠지? 좌수가 실혼가입니다. 실혼가가 자기 부인 보고 말해. 마누라, 그새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듯 무수히 낳았으니까 그놈과 한 가지로가 뭔 뜻이냐면 함께란 뜻입니다. 그놈과 함께 얼마나 좋아하였겠느냐? 한 상에 밥도 먹었느냐? 라고 했더니 부인이 어처구니가 없죠. 그치? 지도 어때? 몰랐던 거잖아. 묵묵부답하고 방 안에 돌아다니면서
허웅가의 자식을 봤더니 이리 보아도 허수아비, 저리 보아도 허수아비 때가 분명해. 부인은 일변은 부인 심리 봐봐 밑줄 반갑고 밑줄 긋고. 그죠? 그럼 그리고 또 밑줄 그어 부끄럽더라. 반가운 건 어때? 진짜 남편 찾았죠? 부끄러운 건 어때?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자식까지 낳았으니까. 그지? 자, 그리고 마지막. 도승의 술법을 탐복하면서 옹자수는 모친께 효성하고 애가 개가천선한 거죠. 불도를 공경하면서 개가천선하니까 그 어짐을 칭찬하더라. 알겠죠? 되지? 요렇게 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 거.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보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잘 봐. 1번의 정답은 1번이죠. 빼앗았다는 이야기. 틀렸잖아. 그리고 2번은 5번이지. 그죠?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3번의 정답 몇 번? 2번인 거죠. 그지? 자, 그리고 4번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건데 몇 번이야? 1번이죠. 요 장면은 반성하는 장면이 아니야. 요 장면은 여기서 더 맞으면 뒤질 것 같으니까 얘가 그냥 어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요 장면에서 반성하는 게 아니야. 소설은 이거 되게 좋은 문제야. 소설은 있잖아. 반드시 뭘 봐야 되느냐? 선후, 관계, 인과관계. 내가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거 있잖아. 그러면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 알겠지? 지금 이거 다음 장면에서 뭐라는 거야? 반성하는 거지. 요 장면은 아직 반성하기 전 단계인 거야. 알겠죠? 선후 관계가 중요하다. 됐지? 좋은 문제예요. 1번이 정답. 됐지?